네, 3주차 노인 복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우리가 이제 복지사로서, 사회복지사로서 나갈 때는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뭐 개념도 중요하고 이론도 중요하지만 노인의 특성과 노인의 그런 활동에 대한 거, 노인의 심리, 정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화돼서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노화와 이론을 이제 이번 시간은 접할 거고요. 노화의 개요와 노화 이론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이제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화의 개요를 이제 보면 노화의 정의가 있어요. 노화라는 거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쇠약해지는 현상을 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우리는 나이를 먹게 되어 있죠. 그리고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시기와 기간을 우리가 모를 뿐이지 언젠가는 우리는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노화의 부분에서 우리가 볼 때, 노화는 생물학적 노화와 심리적 노화, 사회적 노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 변화 능력의 쇠퇴를 했을 때에 우리는 생물학적 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과 신체적인 그런 어떤 근육과 뼈와 여러 가지에 쇠퇴를 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근육, 장기, 세포 그런 게 감소되고 대사 기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됩니다. 심리적 노화는 축적된 경험에 의해서 이제 행동이라든가 감정, 인지, 정신 기능이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판단력이 잘 안 되고 정신 기능은 의존성과 의지로 이기적인 게 조금 생기죠. 감정은 불안하고 우울하고 고독하고 슬픕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이 된다고 모든 게 다 즐겁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노인이라고 무조건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만 갖는 건 아닌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여러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시점에 나를 생각했을 때 이 감정이라는 게 나이가 드는 거를 거울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더 많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노인의 심리적 노화는 우리가 겪는 과정의 일부로 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사회적 노화는 생활 주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생물학적 노화의 특징에서 보편성은 생물학적 노화에 있는 모든 생물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내재성은 노화는 인간의 탄생과 동시에 인체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을 내재성이고, 유해성은 노화는 신체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능력을 감퇴시키죠. 그리고 면역력도 저하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에 불균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병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방적인 질병에 약한 어떤 그런 면역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약하게 되겠죠. 진행성은 노화는 출생 이후부터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리적 노화의 특징은 우울성의 증가와 내향성, 그 다음에 성 역할 지각의 변화, 경직성의 증가, 조심성, 그 다음에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과거를 회상하려는 경향, 의존성의 증가와 이제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 정서적인 노화의 특징들이 심리적으로 작용하게 돼 있습니다. 사회적 노화의 특징에서 지위와 역할을 배울게요. 상실과 취득이에요. 직업인으로서의 상실되겠죠. 퇴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퇴직인의 이제 획득을 얻으면서 가장으로서 생계 유지 사항으로도 상실이 되죠. 그 다음에 역할의 중요성은 제도적, 공식적 역할이 감소가 됩니다. 역할 활동에서 종류와 수의 변화를 보면 1차 집단의 역할은 불면한데 2차 집단의 자발적인 집단 활동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함께하던 조직에 몸을 담아서 일을 하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감소되면서 소외감도 느끼고 내가 그런 어떤 소속감도 많이 이제 줄어드는 현상이 나죠. 역할 수행의 방법의 변화에서는 주의는 같으나 내용은 약화되죠. 결정권 없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훈계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잔행 진수와 퇴직, 경제적 의존성,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봤을 때 자녀의 진수는
진학과 취업과 결혼으로 인해서 이제 떨어져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이제는 분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모의 자아 실현에 관한 관심 정도와 생애 목표 등이 변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퇴직은 직업 역할의 상실과 부정적인 자아 연재 현상을 나타나기도 하죠. 경제적 이전성이에요. 퇴직이라는 사건 이후는 시작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경제적인 활동을 했을 때 퇴직 전에는 이미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수익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뭔가 이렇게 어려움,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다가 퇴직하고 나면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면 내가 지금 상황에 있을 때 경제적인 게 내가 더 노인이 되었을 때는 어떨까라는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겠죠. 신체적 유전성이에요. 연령 증가로 신체적 건강 상태가 약화됩니다. 또한 자신의 역할 수행과 가족의 역할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족 중에서 몸이 아픈 사람이 생기게 되면 모든 가족들이 근심과 걱정과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생기게 되죠. 그런 게 굉장히 요즘은 많이 심리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족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오는 나 때문이라는 그런 어떤 자괴감도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생활 환경의 변화입니다.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퇴직 후 남녀의 역할이 변화가 되겠습니다. 노아 이론입니다. 우리가 예정 계획 이론은 DNA 유전자 속에서 노화가 미리 프로그램되어 있다가 적절한 시간이 경과되면 속성이 나타나는 이론을 우리는 예정 계획 이론이라고 해요. DNA 이제 손상 이론이라는 거는 DNA가 손상을 입게 되어서 필요한 요소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노화가 일어나죠. 사용 마보 이론이에요.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신체가 마보되어 노화를 초래한다는 이론이죠. 우리가 기계도 많이 쓰면 고장이 나는데 사람도 이 모든 신체적인 거요, 머리의 정신적인 거를 뇌의 구성도 많이 쓰게 되면 그만큼 마모되어서 네,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노폐물 축적 이론입니다. 세포 속의 해로운 물질과 제거가 어려운 물질이 축적돼서 노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활성산소고, 그 다음에 신체적 변이 이론, 스트레스 이론, 그 다음에 자연 면역 이론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 이론이 있어요. 우리가 아동이든 발달 단계 이론이라는 걸 할 때는 항상 보면은 에릭슨과 프로이드가 나타나죠. 에릭슨은 성격의 발달 단계 영아기서부터 노년기까지 8개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 8단계에 노년기에 발달시켜야 할 긍정적인 성격 특성을 자 통합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해밍 허스트의 발달 과업 이론에서 우리는 노년기 발달 과업이 1의 쇠약해진 신체적서부터 6번의 노후 생활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의 조성과 적응까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인 노년기 발달 과업 이론을 볼까요? 김조성은 평생 교육적 관점에서 한국인의 생애 주기를 7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마다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영역에 속하는 과업을 설정하게 되죠. 정책감 위기 이론도 생기고 사회적 와해 이론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관계를 방해하는 노화를 발생시킨다는 이론이 우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노화 이론의 연령 계층 이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위 문화 이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릴레 포너에서 보면은 구조 연령 계층 간의 관계를 규정 짓는 것이 노화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위 문화 이론은 노인들만의 상호작용인 노인만의 특유한 하위 문화를 형성하는데 그거는 긍정적인 현상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서로 간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부정적인 거는 노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 거절당하는 것들이 부정적인 현상으로 하위 문화 이론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을 볼까요? 네. 따라 노인의 지위는 하락하는 것은 당연하죠. 비판적 견해를 볼게요. 현대와 이전에는 노인의 지위가 높았다는 전제에 기능하고 현대 이전에도 노인 지위가 낮은 나라도 많습니다. 산업사회는 지위가 낮았지만 후기 산업사회에는 노인의 세력이 갈 것이라고 인지하지만 현재 노인이 되는 시점에서부터는 사회에서는 내가 계속 기능이 저하되고 위치도 저하되고 하락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속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네, 소외된 생활들 속에서의 사회복지에 관해서도 이제 우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분리론입니다. 이탈리론과 소원이론이 있습니다. 미국 캔사스주에 거주하는 50에서 90세 노인 중에서 신체 경제적 자립 형태에서 279명을 선정해서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사회적 분리를 한번 볼까요? 사회가 분리를 먼저 시작하는 경우는 노인의 공헌의 가능성, 그리고 기능주의적 관점, 사회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능력이 필요하고 일정 기간에 도달한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퇴직 제도를 우리 사회적 분리를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 분리는 개인이 먼저 분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같이 뭔가 합리화해서 하려고 하는데 내가 먼저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화된 건강과 죽음의 가능성이 커지므로 노인 스스로 에너지를 보존하고 자신의 내적인 양 충족을 위해서 시간을 갖기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분리된 노인이 되고 노화로 인해서 사회적 활동이 줄어듭니다. 퇴직 후 재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은 심리적 만족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회적 분리는 정책적 차원에서 바람직할지 모르나 고령화 사회에서는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분리한다라고 하면 노인의 건강 상태, 인지 상태,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한 조건을 알 수가 없으면 고독사가 많이 생기면서 사회에 어떤 정부가 부담을 가중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어떤 현상이 나오는 거죠. 개인적인 분리는 건강의 악화가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강화시킬 때 이제 우리가 분리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활동 이론에서 우리는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를 봅니다. 노화, 질병을 제외하고 노인은 중년기와 다름없이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다. 그래서 노인들을 보면은 일을 하는 노인과 일을 하지 않는 노인들의 생활 능력과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생활 만족도는 아주 굉장히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집단활동과 지역사회 일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강제퇴직이나 질병으로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가정적 사회적 활동 참여에서 역할을 지지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생활 만족도의 향상을 갖기도 합니다. 활동은 타인의 반응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이나 지위를 확인하게 되죠.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와 활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하고 있을 때의 노인들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그러면 그 노인의 어떤 행복 지수라든가 건강 지수, 그 다음에 정서적, 심리적인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환이론입니다. 노인과 노화의 적용은 1975년에 적용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보상을 반복적으로 교환하고 기본 조건과 이런 조건이 유지될 때 교환 행동이 지속되죠. 그러면 여기 노인의 지위를 하락시키는 요소를 한번 볼게요. 재산 소유와 통제권의 악화와 노인의 지식 낙후, 노인의 종교적 연계와 그 다음에 핵가족화, 노인의 생산성, 상호 이전성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락을 하는 요소가 됩니다. 네, 우리가 활동적 노화예요. 성공적 노화인데, 예, 이거 오타가 됐네요. 성공적 노화의 개념 이론을 보면 성공적 노화와 활동적 노화는 동일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노화는 어느 한 영역에서만 특출한 능력이 발휘되거나 뛰어난 업적이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활동적 노화란 단순히 신체적 활동적이거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의 욕구와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인 노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지침 볼까요? 꾸준한 신체 활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적절한 수면, 교육, 금연, 질병의 조기 치료, 기타 등이 우리 노화를 조금 줄여주는 데 있어서 위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오늘 교육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공부를 하면서 노화를 굉장히 줄여드는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도 노화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3차 시에 풀린 러닝을 했고요. 우리가 대면에서 더 구체화된 노화에 대한 이론을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